다음 판결은 좀 논란이 될 만한 건데, 김남국, 네. 성관계 동영상을 뭡니까? 틀어놓고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유흥주점에 근무하고 있었던 예. 피고인이었는데요. 손님으로 찾아온 이 40대 남성과 내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40대 남성이 도려 이제 내연 관계를 끊자, 이제 헤어지자라고 요구를 하자 예. 이 유흥주점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이 피고인이 과거에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합의하에 같이 이제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틀어놓고 본인이 그것을 이제 사진으로 찍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사진으로 찍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을 협박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 피해자와 피해 남성과 내연남과 그 내연남의 아내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따라서 이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찍어가지고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분을 찍었다라는 걸로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을 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해당 조문 자체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이 직접적으로 그거를 찍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몰카를 찍기 위한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이 동영상을 재생한 거라든가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재촬영해서 보내는 이런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이 법률 해석을 좀 좁게 해가지고 예.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사건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박 변호사, 법조문에 따라서 대법관이 일단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죄형 법정주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까지 확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에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성폭력 처벌법을 보면은 그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예. 처벌을 하도록,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고 처벌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 하더라도 무단으로 배포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해서 두 가지 경우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진으로 찍었기 때문에 법에서는 신체를 촬영한 사람을 처벌하라고 되어 있지 예. 동영상을 다시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까지 처벌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예. 이것이 이제 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법규로는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이상 다시 뭐 1심이나 2심에서 이것을 다시 유죄로 판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이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직접 촬영을 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법이 지금의 통신이나 기술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성관계 한 장면을 컴퓨터로 재생을 했고 예. 그 재생하고 있는 걸 같이 보면서 그걸 카메라로 다시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신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카메라는 아니지만 컴퓨터에 나온 화면이 예. 그게 전송이 되나 직접 찍은 화면이 전송되나 피해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효과는 똑같이 뭐가 영향을 다릅니까 미쳤겠죠. 그게? 아니 예. 컴퓨터상에서 재생된 건 그러면 효과가 좀 반감되나요? 그걸 받은 부인이 화가 좀 덜 나나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범죄 행위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는 거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재생한 걸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처벌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법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는 점점점 발전해 가고 언제 저런 상황이 또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지금까지 뭐 동영상 예를 들어서 소위 이제 성 관련된 나쁜 영상들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데서 그거 플레이하고 그걸 찍어가지고 올리면 그 사람 처벌 안 제가 안 받는 거잖아요. 된다는 그러면 거죠.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예. 저는 너무 대법원이 이걸 좁게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언론에서도 범죄 악용 가능성 굉장히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이제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법학자이고 형법학자이고 이제 대법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법을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법을 해석하는 거고 그러한 어떤 법의 공백이 있을 때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장 하지 않아야 될 일 중 가장 하나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법률의 해석을 확장, 유출을 해서 처벌을 하는 쪽, 즉 법원이 법을 창조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네. 대부분의 판단보다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훨씬 더 몸에 와닿을 수 있지만 그러면 1, 2심의 재판부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그렇게 좁게 해석을 하면 네. 결국 이러한 악용의 어떤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처벌하여야 한다라고 그렇죠. 1심과 2심은 판단했고 사실 대법원만이 법의 해석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14조 1항과 2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것은 그 법 문헌의 한계는 직접 촬영하는 것이지 촬영된 것을 다시 촬영하는 데까지 확대하는 것은 허용할 네. 수 없다. 즉 이런 걸 처벌 못하니 빨리 국회에서는 이런 처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입법을 해라라는 어떤 경고적 기능을 아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우선 해달라. 2심 재판부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판결을 보고 네티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거울을 보고 내가 사진을 찍으면 내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거울을 찍은 거겠다. 이런 비판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대법원에서는 이 처벌의 범위나 한계를 좀 좁혀가지고 예. 이게 무한정 확대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인데 물론 이제 범죄를 무한정 이렇게 확대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가 기본권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 법률의 어떤 입법 목적이나 이런 것을 비춰보면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자, 엄벌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이 법률 해석을 좀 넓게 해가지고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만약 지금 대법원의 해석대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게 뭐 영상에 있어서 나온 것들을 그냥 일반에 공개된 영상이지만 그 해당 부분을 정말 본인이 원하는 곳만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본인이 그냥 공개된 어떤 드라마나 영화인데 그중에서 뭐 종아리만을 좋아해서 종아리만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어떤 입법 목적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네. 국민들이 더더욱 지금 성폭력 범죄에 노출이 돼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엄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충분히 담은 법률 해석인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결혼식장에서요, 야구 방망이로 매질을 하는 뒤풀이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데 강세훈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남성 여러 명이 양복을 입은 남성을 나무에 묶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야구 방망이로 힘껏 내려칩니다. 너무 세게 때린 거예요. 매를 맞은 남성은 나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매질은 계속됩니다. 주변에 어린아이를 비롯해 사람들이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최근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결혼식 뒤풀이입니다. 예, 저도 결혼식 끝난 이후에 근처 공원에서 뒤풀이를 했었는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에 엄청 맞아서 신혼여행 가서까지도 엉덩이가 부어있어서 앉지도 못하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성들도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무에 묶인 남성을 때립니다. 남성이 매를 맞을 때마다 심부러 보이는 여성은 돈봉투를 받습니다. 약하게 때리면 야유가 쏟아집니다. 결혼해서 잘 살라는 의미로 발바닥을 때리던 풍속이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적인 뒤풀이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